네, 안녕하십니까. CUTV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인트로를 따로 찍지를 못해서 이렇게 퇴근길에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 준비한 영상은 카라반을 구매할 때 팁을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하고요. 2편 영상이니까요. 1편 영상을 한 번쯤 보시고 들어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자, 카라반을 구매했다면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?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에 대해서입니다. 과연 카라반 보험 꼭 필요할까요? 자동차처럼 무조건 들어야 될까요?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카라반 보험 꼭 필요한가입니다. 기본적으로 카라반 보험은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필수의 항목은 아닙니다. 다만 카라반이 원체 고가고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데요. 일단은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지 필수는 아니다. 이걸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. 카라반을 구매를 했어요. 카라반을 끌고 와야 돼요. 근데 보험은 아직 실행이 안 된 상태였어요. 그러면 카라반을 끌어도 될까요? 안 될까요? 카라반 보험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카라반이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카라반을 갖고 이동하셔도 됩니다. 즉 카라반 보험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다 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럼 카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드느냐? 일반적으로 카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추가적인 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카라반 보험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현대해상을 쓰거나 일반 다른 업체를 쓴다고 했을 때 카라반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거는 삼성화재 다이렉트에다가 카라반 보험을 추가하시는 걸 제일 많이 하는데, 보편적으로 카라반 추가했을 때 비용은 한 10만원 내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사고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10만원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. 저도 물론 그랬고요. 다만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현대해상, 악사 이런 업체를 쓰시고 계시다면 카라반 보험이 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비쌀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카라반 보험을 드시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. 방법은 이것도 자차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 사실 되게 복잡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것도 영상을 준비해서 차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하튼 짚고 넘어갈 부분은 카라반 보험은 필수는 아니다. 그래서 들거나 안 들거나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지만, 일단 비싸다 보니까 많이들 드신다.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카라반을 구매하셨다면 사실 지금부터가 사실 더 머리가 아파질 시기입니다. 왜냐? 옵션 때문입니다. 옵션. 네, 카라반 옵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. 매우 비싸고 그리고 엄청 다양합니다. 그래서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은 조만간 영상을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정말 옵션의 종류가 너무 많고요.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 구매하시는 카라반 오너분들께서 참 고민이 많이 될 거고, 그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 들어서 카라반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지금 들어와서 카라반을 구매하시게 되면 차고지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요. 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셔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카라반을 구매하시게 되면 주차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 이유가 주차할 수가 없어요. 기본적으로 차량도 길뿐더러 층고가 높아서 지하 주차장에 안 들어가는 카라반들도 굉장히 많고,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시는 게 카라반 구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카라반을 댈 수 있게끔 시에서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. 또는 장막이라고 해서 카라반을 캠핑장에 한 달 단위 또는 두 달 단위로 이렇게 카라반을 대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튼 카라반을 구매하실 때 또 하나의 주의점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. 그래야지 카라반을 끄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다. 이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카라반의 구매부터 운행까지 순서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? 기본적으로 카라반을 고르시는 데 있어서는 레이아웃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. 그리고 만약에 차가 견인력이 된다면 미국식도 볼 수 있지만, 차가 일반적인 SUV라고 하면 또는 카니발 같은 차량이라고 하면 미국식은 볼 수가 없다. 왜냐면 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다만 국내 차 중에서 모하비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모하비가 되는 이유는 바디가 일단 풀프레임 바디고 튼튼하고 견인력이 기본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.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.
카라반을 골랐다면 업체를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요즘에 업체가 많이 늘어났는데 업체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집에서 가까워야 된다. 왜냐하면 AS나 이런 것들을 받을 일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. 두 번째는 인지도가 있는 업체, 즉 없어지지 않는 좀 오래 갈 수 있는 업체를 고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준비할 거지만요, 옵션의 선택인데요. 옵션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. 카라반의 옵션이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엔 옵션을 잘 골라야 된다. 그래서 많은 카라반 오너들의 차를 좀 보시고 어느 분들이 어떤 옵션을 선택했는지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제가 현재 카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카페 나가자 달구지라는 카페에 오시면 많은 분들께서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요. 제가 또 이런 후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. 나가자 달구지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많이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언제든 올려주시는 글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답변을 저뿐만 아니라 많이 달아주시니까요. 한 번쯤 카라반에 관심이 있다면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가입 링크는 아래 게시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? 차량에서 카라반을 끄고 다니려면 견인장치를 다셔야 됩니다. 견인장치도 사실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.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또는 인지도가 있는 업체에서 견인장치를 다셔야 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견인장치를 그 다음엔 다셔야 됩니다. 자, 인수전에 또 뭘 해야 될까요? 바로 750kg 미만이라고 하면 없어도 되겠지만 일단 카라반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소형 견인장치 면허를 따는 걸 추천드리겠고요. 면허는 학원을 다니셔도 되지만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열심히 공부해서 한 방에 합격을 했습니다. 유튜브를 보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. 코스는 사실 3가지 코스밖에 되지 않습니다. 굴곡 코스, 그 다음에 S자 코스, 그리고 T자 코스, 요 3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학원을 다니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직접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셔서 한 2-3번 보면 웬만하면 다 분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하시고 면허를 따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어떤 거겠습니까? 보험인데요.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상 보험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. 보험에 대한 방법은 조만간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은 보험을 드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업체에 가서 카라반을 인수해야 되는데요. 인수 시에 보통 카라반 업체에서 약 1시간가량 인수 설명을 해줍니다. 어떤 설명이냐 하면 수전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문을 잠그는 방법, 퇴수하는 방법 등등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. 이 부분을 꼭 정확하게 좀 인지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좀 실수를 해서 다시 수리도 하고 했었는데요. 업체에서는 저같이 많은 실수를 경험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. 1시간이라면 사실 되게 짧을 것 같은데 직접 교육을 받아보시면 1시간도 정말 금방 갑니다. 그래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정말 경청하시면서 카라반 운영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 업체에 교육을 잘 들으셔야 될 거고요. 마지막으로 차량을 갖고 와서 주차할 곳에 정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개인적으로는 중고 카라반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가격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비쌉니다. 예를 들어서 루프탑 에어컨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약 200만원 선을 넘어갑니다. 그리고 어닝 같은 경우에도 벽면 어닝은 좀 저렴할 수 있지만 루프 어닝 같은 경우에는 카라반 위에 설치했을 경우에 한 100만원 정도까지 가고요. 기타 전기장치 등등등 하면 정말 500에서 1000 정도는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중고라면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가격이 옵션은 그렇게 많이 책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고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. 물론 새거가 좋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 카라반 오너분들이 아껴서 쓰기 때문에 중고도 그렇게 퀄리티가 나쁘지 않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출고가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도 신차 대비해서 가격이 좀 합리적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.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카라반 같은 경우엔 중고가가 막 그렇게 감가가 많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기본적인 차량 기본가가 있기 때문에 한 5년이 지난 모델들도 반값으로 팍팍 떨어지진 않더라고요. 왜냐면 그게 아마 옵션이 추가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.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도 개인적으로는 중고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옵션에 대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옵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전기장치 100만원, 어닝 100만원, 루프탑 에어컨 200만원, 기타 가스 등 한 50만원, 그 다음에 EMP나 이런 추가적인 구성품으로 넘어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고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.
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닝입니다. 어닝은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대부분 아마 텐트를 하시다가 넘어오셨을 거예요.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 타프가 있으실 거고, 카라반에는 타프를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. 그게 이제 타프 심지라는 거를 추가로 연결을 해서 카라반에다가 타프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데요.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텐트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타프를 먼저 쓰시다가 어닝을 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어닝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약합니다, 바람에. 그래서 바람에 약하기 때문에 파손이 될 위험도 높고요. 그리고 가격이 사실 비싼데 사용 빈도가 전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텐트 이용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타프를 먼저 이용을 해보시고, 그래도 어닝이 필요할 것 같다, 그러면 어닝을 추가로 다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카라반 옵션은 나중에 달아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타프는 조금 더 뒤에 선택을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,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자, 어떻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 기초적인 카라반 컨텐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출퇴근길에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. 다음에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